상속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 2부. 상속재산이 적은 경우에, 이거 상속세가 안 나오는데, 이거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고 지나가면은, 이렇게 야구공으로 한 대 딱 이렇게, 두들 맞는 듯한 아픔에 한 100배 정도의 이제 아픔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아픔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수치가 이제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직접 숫자로 보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복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좀 복습을 해서 기억을 좀 새롭게 해둬야지 오늘 영상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속을 받아서 매매를 한다라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매매 가격을 이제 저희가 기록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한 4억 정도로 그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취득가액이 이제 차감이 되는데 아시죠? 이제 취득가액은 뭘로 이제 차감이 되는지. 취득가액은 바로 상속 당시에 신고했던 가액을 기초해서 세무서장이 결정했던 가액이 이제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양도세 폭탄의 씨앗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준시가로 결정이 되면은 우리 부모님 단계에서 보유했던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 부모님이 보유했던 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이 다 이제 상실되고 기준시가는 그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상속공제가 한 5억 정도가 됩니다. 5억 정도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한 4억 정도의 아파트를 시세 4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옆에 있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기준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신고 대상인 분은 사실 관심도 없으세요. 왜냐면 그분은 좀 알아보니까 야 상속공제가 5억이고 우리 아파트는 4억이기 때문에 이거 세금도 안 나온대 하면서 그럼 신고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신고를 안 하시기 때문에 아예 그냥 옆에 있는 이런 가액들은 뭐 찾아볼 생각도 안 하시는 거죠. 그분의 머릿속에는 아예 이런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없는데 이게 양도 단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양도 단계에서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4억 정도의 이제 저희가 양도를 한다고 했을 때 신고를 안 해뒀으면 이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으로 되지 않습니까? 기준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면 양도 차익이 지금 3억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이제 계산이 된다고 보고 다행히 그분이 좀 세법적인 좀 지식이 좀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저같이 이렇게 착한 이 세무사를 만나가지고 조언을 들어서 다행히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걸로 이제 재평가를 해서 신고를 해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양도 차익이 2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표를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행히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잘 찾아서 사실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감정평가보다는 뭐 전반적으로 좀 높습니다.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잘 찾아서 그걸로 신고를 해뒀다 하면 양도 차익이 1억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각각 세액이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그걸 지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인데 취득가액이 지금 1억으로 이제 적용이 됐죠. 이러면 세금이 한 1억 정도가 나옵니다. 4억짜리 아파트를 팔았는데 1억 정도나 세금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취득가액이 낮으면은 1억까지도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그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서 취득가액을 2억으로 올려두면요. 세금 차이가 무려 지금 4천만 원 정도가 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유사매매 사례가액도 하나 가정을 했었죠. 3억 정도를 가정을 했었습니다. 3억 정도 가정을 하면은 이때는 산출세액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고 아까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 비하면 세금 차이가 8천만 원 정도가 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을 보시고 야 저게 진짜 현실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건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약간 과장된 가정입니다. 과장된 가정이고 현실에서는 지금 우리가 간평을 보셨고 간평을 보셨고 유사를 보셨는데 요 정도 차이는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한 2억 정도에서 3억
정도로 가는, 취득가액이 2억 정도에서 3억 정도로 가는 건 현실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억짜리 아파트를 매도를 했을 때, 세액이 한 5, 6천만 원 정도 나오고, 이걸 유사로 잘 해서 우리가 가액을 올려뒀으면은 세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상황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4억짜리 아파트 기준에서 한 3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3천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의 가격 차이는 얼마든지 날 수 있다. 세액 차이는 얼마든지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3천만 원 하면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뭐 삼성의 이근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뭐 이재용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3천만 원 그냥 내고 말지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아파트 하나, 4억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 3천만 원 어떻습니까? 숨이 막히는 돈이에요, 이건. 사실 4억짜리 아파트 같으면요, 이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는 일반 중간짜리도 안 됩니다. 24평짜리도 안 돼요. 24평짜리 사실은 뭐 들어가려고 하면은 한 6억에서 8억은 있어야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과층 같은 경우는 뭐 24평짜리가 매매가가 10억이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4억짜리 아파트면 사실 서민형 아파트라고 할 수 있죠. 서민형 아파트인데 이런 분들이 3천만 원의 세금을 내려고 하면은, 이런 4억짜리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한테 3천만 원의 돈이라는 거는 진짜 큰 돈이에요. 몇 년을 사실 모아야 되는 큰 돈이 되는 겁니다. 이 큰 돈이 지금 왜 이렇게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겁니까? 신고 안 하면 기준시가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큰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심각해지는데,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의뢰자세요. 의뢰자인데, 네이버 이제 상담을 이제 간단하게 들어오셨다가 음보 의뢰까지 이어진 케이스인데, 이 부산에 계십니다. 요즘 뭐 온라인 비대면 신고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뭐 부산에 계시든 뭐 제주도에 계시든 뭐 자문하고 뭐 신고 대행하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부산에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세 분이서 상속을 받았는데, 그 토탈 공시 가격이 합계액이 지금 3억 2천이에요. 3억 2천. 3억 2천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앞 영상에서 그 아파트 하나, 공시지가 3억 5천 이제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신고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시는 그 사례를 잠깐 들었었는데, 그 아파트 하나 가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개를 상속받았지만 이분이 굉장한 자산가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흔히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인 겁니다. 3억 2천인데, 이분이 상담을 한 거는 지금 요 빨간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이걸 가지고 상담이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내용. 그러니까 상속세가 신고 안 되면 기준시가가 뭐 이렇게 저렇게 돼서 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 이걸 가지고 상담하신 게 아니고 딴 건으로 상담을 하셨어요. 지금 한 건에 대해서.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기준시가로 이제 세금을 계산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야기를 하다가 상속세 이거는 그때 올려놨어야 된다가 이제 이야기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은 신고도 당연히 그냥 안 하고 지나가셨죠. 뭐 3억 2천 정도 상속세 안 나오니까 신고 안 하고 지나가셨는데, 양도 단계에서도 그 내용을 몰랐다는 겁니다. 계산을 하면서도. 이게 저는 굉장히 이제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 한 건이면 지금 이 전체 자산의 일부인데, 이 한 건 양도를 하는데 세금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계산됐어요. 공시지가로 계산을 했을 때. 근데 저희가 지금 평가증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한후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하고 나면 그 세금이 몇백만 원으로 줄어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한 1,200만 원 정도가 준 것 같아요, 세금이. 그러니까 이 정도 자산가액에서 1,200 정도가 차이 날 정도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다 합치면은 과표가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죠. 세금이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분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 좀 드리면, 우리가 모른 채 신고 기한을 넘기고, 또 방금 보셨던 것처럼 모르고 또 여전히 모른 채 그냥 기준시가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 납부하신 분들이 저는 부지기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세금을 수천만 원씩 납부를 추가적으로 하신 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게 이제 타당하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는 그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과세관청이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 납세자가 스스로 알아서 이거 신고를 안 하면 이게 기준시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세 폭탄이 터질 수 있대. 그러니까 지금 신고를 해둬야 되는데 이걸 알기가 옆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는 이상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지금 모르고 넘어가는 게 관행이죠. 관행인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과세관청이 만약에 누군가가 상속세가 발생하는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상속세가 발생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상속세 신고를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과세관청은 알아요. 예, 상속세 발생하는 사람이 상속세 신고 안 하고 넘어갔다는 거. 그래서 부가처분을 할 것 같습니까? 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부가처분을 하죠. 부가첨부가 아니고 부가처분을 하죠. 예, 상속세 부가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봐가지고 자 공제액 이하라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갔을 때 이거 기준시가로 결정을 할 때 과세관청이 이게 나중에 양도세 그 사람에게 양도세 폭탄이 된다는 거 알 거라고 생각합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알아요. 예. 납세자는 몰라도 과세관청은 아는 거예요. 알면은 상속세 부가처분을 적극적으로 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고지가 뭐 우편 하나 발송하는 게 아니고 상속세 부가처분을 할 때 고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상대방이 알 수 있을 때까지 고지를 하는 거예요. 부가처분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때까지 이 고지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고 평가증을 안 해두면은 부모 단계에서 보유했던 공제 혜택이 다 상실되니까 평가증을 하라는 것도 고지를 상대방이 인지할 때까지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 3천만 원 정도 더 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과세관청에 항변을 합니다. 내가 그 단순히 몰라서 그랬다. 이건 너무 억울하다. 돌려달라. 했을 때 과세관청이 그건 당연히 당신이 알아야 되는 거다. 찾아서 모르는 당신의 잘못이다. 그 잘못의 가격이 곧 3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항변할 자격이 없으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럴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사실 이 얘기가 좀 심각하게 가긴 합니다만은 제가 이런 내용을 자꾸 접할 때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세 행정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 상속세법에 이 상속되는 주택은 죄취득된다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증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저는 그냥 단순히 아는 납세자는 찾아먹고 모르는 납세자는 그냥 지나가는 문제가 아닌 하나의 납세자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납세자 권리. 당연하게 이건 옆에서도 찾아줘야 되는 납세자 권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과세관청이 고지 의무가 이건 부과돼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인 고지 의무죠. 이 부분 자체가 부과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모른 채 신고기한 넘기고 또 양도까지 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실 때 또 과세관청이 또 이런 데는 그걸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법정 신고 기한을 넘겼다라고 하면 그 나와 있듯이 기한 후 신고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한 경우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이제 신청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그 기준시가로 계산을 해서 매매까지 해버렸다 벌써. 그런 경우도 원칙적인 관점에서 이게 경증 청구가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매매를 기준시가로 한 원인 요소 자체가 납세자가 몰랐기 때문인데 사실상의 관계는 그때 알았다라고 하면 평가증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앞에서도 뭐 했던 말이 반복되지만 그 몰랐다라는 이유 때문에 경증 청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경우는 납세 저항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납세자 저항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매매가 일어난 경우도 경정 청구가 원론적으로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데에 해당하는 분들은 뭐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봐서 뭐 간단한 건이고 이제 그 상황에 해당하는 분이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저희가 간단하게 자문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일을 추진을 해서 그렇죠. 이게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해야 된다. 단순하게 신고하는 게 아니죠. 평가증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양도세 폭탄 방어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저희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 하면은 네이버에서 이제 키다리텍스를 이제 입력을 하시면 저희 블로그하고 홈페이지가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저희 이제 업무 소개도 해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저희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예,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